학교 시험은 선지가 뭐 예를 들어 내용이 어려우면 선지를 쉽다 그런 거 없어요. 아예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더 많이 감정적으로 업 될수록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 affect들은 해석을 할 때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 정수. 예, 정서라는 그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되는데 뭐 태관이가 옛날에 이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명사가요. 물어볼게요. OX 퀴즈. 명사는 웬만해서 동사로도 쓸 수 있다. 오입니다. mother가 엄마잖아. 네. mothering, mother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는 대부분 동사로 역할을 쓸 경우 꽤 많다. 그러면 affect가 뭐야? 영향을 주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우야. influence 알지? influence가 영향을 주다는 명사,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 affect도 그래. 그러면 affection 하면 여러분 affection이 진짜 뭐야? 정수. 예, 정서예요, 정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많이 뭐 될수록 감정적일수록 그래서 이거를 emotional 해도 되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해? 덜 비슷한 게 필요하다. 네. 이게 for the thing이 뭐냐면 여러분 to 부동사 앞에 for 다음에 명사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의미상이 뭐냐면 봐라. It is easy for 형일 to get a girlfriend. 뭐야? 가서 누. 이게 to get a girlfriend은 to 부동사고죠. 네. 여친 얻는 게 쉽다. 아무에게 쉬운 게 아니고 누구에게? 형에게. 그럼 이 for 형이라는 이유가 여기 특이점이죠. 의미상이죠. 즉 여자친구를 누가 얻는 거야? 형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 거야? 그 상황. 여기서 the thing은 아까 말했던 the object와 같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things라고 하면 영어라는 글에서 뭐로 판단해요? 상황이 상황. 그러면 그것이 그 사물이 뭐 어떻게 보여져?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 덜 비슷하게 보여줘야 돼. 왜 덜 비슷하게 보여지냐? 왜냐면 감정이 앞서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affect 되면 어떻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 말했잖아. 영어 독해를 총 지문을 10번 읽어봤냐 하거든. 근데 지금 두세 번 더 읽어보면 진짜 이게 확실해져.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상상은 뭐 기능을 한다. 빼도 돼. 그쵸? 뭘 때? 인지가 안 될 때. 쉽게. 그러면 지금 원어민들이 해석할 때 다 쓰는 게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지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상상할 수 없어. 왜 상상해? 앞이 그럴 것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상상은 여러분 뭘 기반으로 해? 경험. 경험은 무조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biased. 네. 그래서 이게 연결돼. 바이스도 뭐야? 비슷해. 네. 식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왜곡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감정은 왜곡. 그 영어라는 언어에서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실 판단이 어렵다. 감정이 앞서면 왜곡이 될 수 있다. 감정이 앞서면 감정은 결국 경험이다. 그래서 판단을 오판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어떤 경우에 감정, 질병, 수면의 경우에 뭐가 안 돼?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중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감정. 그런데 지금 이 독해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불친절해. 왜요? 원래 어떻게 돼야 돼? For example, emotions가 가야 돼. 예를 들어 뭐야? 그 중에 감정이란 이게 지금 전체 감정 얘기 밖에 안 하잖아. 질병 얘기 안 하고 슬립 얘기 안 하잖아. 이 학생들한테 불친절한 거야. 그래 이제 있다고 치고 그러면 뭐야? 그러면 감정 우리가 dispose가 원래는 처리하다 말거든요. 네. 처리하 처분하다. 근데 감정이 한 사람을 처분하는 겁니까? 아, 이거를 바꿔 해석하는 과감성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 force 뭐야? force. 네, 그런 식으로 하세요. 감정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뭐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왜 왜곡이 돼?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그렇죠. 남녀가 만났어. 남자는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딱 웃어주고 머리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관심 있다. 남자는 여자는 그때 어때? 동시에 그 사람 마음을 읽었다면 여자는 이 남자가 정말 흑운 거야. 개 싫은 거야. 나 진짜 꼴보기 싫다. 그런데 같은 시점, 같은 장소, 같은 음식을 같은 대화를 했지만 두 사람은 다르죠. 왜? 여자는 객관성이 뛰어난 거야. 그 순간 왜? 얘는 바로 전에 지워야 되겠다. 벌써 무슨 생각부터 해? 그 전화기 그 차단부터 시작할 생각하고 남자는 뭐 할까? 시우 할까?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런데 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는 객관적으로 discerning 하고 있는 거고 여자는 객관적으로 perception만 하고 있는 거고 이 남자는 남자고 이 새끼는 임마가 내가 돈 엠블렘을 낼 거고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만 꽉 차 있는 여자잖아. 남자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 여자가 손잡고 놀겠네. 스킨십 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요즘에. 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중에 이제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를 예로 누굴 든 거야? 하워드 든 거야. 그래 겁장의 인지적 기질은 영향을 누구한테 받아? 걔가 타고난 기질에 받지. 어떤 게? 항상 뭐를 느껴? 뭐만 해도 겁이 나는 거야. 그렇죠? 쫄있죠?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일어나면 형이. 와 형이랑 똑같아. 형이. 그러면 좀 긍정적인 개념이 사랑하는 사람의 예상과 기대는 어떻게? 뭐에 영향을 받아? 욕망에서 받죠. 욕망. 그러니까 겁쟁이는 기질에 의해서 영향받고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대는 욕망에서 받죠. 왜 욕망이야? 보고 싶은 거야. 원하는 거야. 막 타오르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라면 작은 유사성 어디? 인지되는 그 물건과 이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그 사이. 그렇죠? 그것의 유사성이 어들 머리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 왜? 여자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자기가 뭐라고 그래? 이거 호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앞서니까 인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봐? 겁쟁이는 자꾸 겁을 먹으니까 뭐든지 예, 적으로 보고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지가 좋아하는 욕망의 물건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강한 마음의 어떤 그거에 따라 보는 것이 판단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돼 있다면 또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겁쟁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 좀 차이점을 좀 적게 보여줘. 네. 차이점. 차이점을 더 비슷한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차이점을 보여줘. 네가 생각하는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어.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 진짜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 어떤 게 나와? 쳐다보기. 네. 계속 웃어줘요. 진짜 웃어요.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서 웃어요. 많이 웃어줘요. 딴 거 없어요. 근데 막 이거는 누구나 해. 습관일 수도 있고. 진짜 많이 웃어줘. 그러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차이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와. 알겠나? 그래서 우리 신체의 중앙 센스, 감각 장기는 보통 기능을 한다. 뭐에서? 비교.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기능하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perception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감정은요. 한 사람에게 뭐게 해? 판단을 어떻게 하게 해? inaccurate. 부정확하게 하죠. 네. 그래서 감정으로 너무 invested, 너무 업된 사람들일수록 인식은 왜곡되게 한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뭘 그 사람들한테 뭐든 요거만 있으면 이거라고 지레 판단하잖아. 네. 요거만 있으면 이거라고 자꾸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 차이점. 차이를 보여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네가 보는 건 뱀이 아니야. 근데 길쭉하고 누워 있으면 다 뱀이야. 그럼 네가 산 똥도. 자 이제 봅시다. 형이 안 돼. 자, dependent 뭡니까? 의존. 의존하고 와. shifting. 이동하고 변화하는 이게 nature 하면 본질, 본성, 예술적 가치. 네. 여러분 예술적 가치가 왜 dependent예요? 우리가 무슨 주의 알죠? 무슨
큐비즘이라서 입체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낭만주의 각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죠. 네. 네. 예술 패러다임도 그 시대에 이게 보통 패러다임의 시대 의식,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돼요. 미술의 사조, 미술의 정신도 미술 잘 알지만 굉장히 어떻게 유전적이에요 그 시대 맞죠? 네. 예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술적 가치는 어떤 본성이 있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 알겠지만 그 피카소는 입체주의 화가거든. 네. 입체주의는 해체를 하는 거야 사실은. 평면인으로 있는 걸 모델로 이렇게 펼치는데 그러면 지금도 입체주의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입체주의가 있는 미술 시대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접어드는데 그러면 예술적 가치와 예술적 사주는 항상 어떻게 뭔가 의존적이지. 네. 그 시대에 필요한 거면 그림을 통해서 비판하던 게 미술이잖아. 네. 어떤 미술 우리나라의 그 누구냐 그 단원 김홍도도 그랬잖아. 그 풍수파를 그랬죠. 그다음에 또 그 신윤복도 그랬잖아요. 신윤복은 약간 좀 신랄한 얘기도 좀 많이 했어 그림을 통해서. 그 조선시대 화가들도 어떻게 그 시대의 상황에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유럽에 한때 가장 유행했던 그림 뭐냐면 왕들 있죠. 왕 그리는 거. 네. 그거 엄청 유행해. 그러면 왕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멋있게. 보는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거니께. 예. 나폴레옹이 대표잖아. 나폴레옹 알잖아. 160도 안 됐는데 말 타는데 거의 뭐 180이라 가지고. Not only 뭐야 A 버릇으면 나 A뿐만 아니라 위에. B란 말이죠. 여기 also는 빠져 있어요.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on the market 시장에서. 시장의 예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inherently 본질적으로 뜻이고요. 뭐라고? 본질적으로. 어디 is uppermost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누구? 현대 미술 수집가의 마음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는 항상 dependent 그 시대에 맞춰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의 가치가.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 팝아티스트는 그 사람의 지금 작품 너무 비싸죠. 근데 그 당시 만들었을 때 지금 더 비싸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누구지? 피카소는 자기 작품을 살 만한 돈이 없었대요. 예? 왜냐면 그 옛날 유명한 화가들은 다 돈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예술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이런 예술 작품들의 그 의존성과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특징 그것은 뭐야? 중요하죠. 네. 누구에게 시장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술 작품을 모으는 이 컬렉터들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almost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Whether 그가 뭘 하든지 자신을 스스로 그 그림을 사든 또는 어떻게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institution은 뭡니까? 기관. 기관인데 흔히 말해서 여러분 미술관 알죠? 갤러리.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 호암 미술관인데 호암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그 삼성의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이야. 호암 미술관 누가 이어받았냐면 자기 딸이 이어받았어. 그 호암 미술관 안에 앤디 워홀하고 피카소하고 뭐 이중섭하고 다 있어. 진품들만. 오. 그래서 그거 이재용이 물려받으면 대박이죠. 그래 무슨 말이야? 아 그럼 나오라 그래. 자 여기 미술 수집가가 스스로 그 미술 작품을 구매하든 또 뭐로써 일종의 그 한 미술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내가 그 뭐 타이틀이 있을까냐 미술관장 이런 식으로 사든 그쵸? 네. 이 미술 작품의 가치는 항상 어떻게 중요. 시장에 따라 다른. 예, 디펜던트 막 달라지기도 하고 또 컬렉터의 마음속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acquire work가 어가 붙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예술 작품 하나를 acquire만 습득하는 것은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그 미술의
역사를 하나를 다 가진. 획득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또는 it is acquiring nothing. 무슨 말이야? 정말 예술의 역사를 얻어가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걸 얻어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beyond an object of personal enjoyment in the same class as a cat or souvenir. 뭐죠? 고양이나 수베니가 뭐야? 주권. 관광객으로 가면 뭘 사와요? 기념품. 그러니까 소버웬이고 아. 이거는 기념품이에요. 기념품. 기념품이나 고양이와 같이 동일한 뭐야? 클래스 뭡니까? 등급. 네, 등급에 있는 개인적인 즐거움의 목적물 그 이상이네. 이상도 아닌 거지.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샀어. 근데 그 그림에 대한 역사를 알고 그 그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면 뭐 렘브란트의 무슨 그림. 그림 어때? 그 그림은 역사를 사는 거잖아. 개같이. 그 개인 소장하는 그 사람이 있어. 그래 어떤 놈은 난 모르겠고 이거 내 뭐 마음에 들어. 내가 아는 김 사장 그러는데 걔 뭐 비싸다더라.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건 못 받게 한대. 그냥 기념품이랑 고양이 말을 사는 거고 별반 다르지 않죠. 그 사람의 똑같은 등급이 뭐야. 아는 놈이 살 때는 역사를 사는 거지만 걔 모르는 놈이 하면 그냥 뭐 자기 애완동물이나 자기 기념품 사는 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뭘 얘기했어? 구매한 사람의 뭐 예술적 가치는 구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in signing his check, 체크 뭐야? 미국은 뭘 써줘요? 우리 현금 주지 않죠. 미국은 아직도 미국 아는 거 알죠? 미국은 뭐가 발달하지 않았어? 유럽도 뭐죠? 전자송금, 핸드폰 송금하는 거 다 안 해요. 지금도 뭐야? 거의 전부 다 서명을 해요. 그게 자체가 까리하고 멋지다서. 그래서 자기 포켓에 그래가지고 요만한 체크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쓱 쓰면 탁 꽤 성의 없게 해서 탁 뜯어주거든. 그 super 멋있어.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 10억 쫙 뜨면서 괜찮겠어요? 우리 10억 줄라면 어때요? 그래서 10억짜리 작품을 사면 자신들의 이 수표입니다. 책은요. 네. 수표에다가 서명을 함으로써 그 컬렉터 수집가는 assert 뭡니까? 확신하다 말이죠. 그의 믿음, 어떤 믿음? In the future, 미래, presence of the work, 자신이 그 사는 제품의 present 존재, 미래에 있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있어? 지 방에 있든지 서재 있든지 아까 말했던 institution, 갤러리에 있으면 뭐로서? 중요한 포인트로서. 알겠나? attained가 뭐야? 확보되는 아까 acquire와 같은 뜻이야. 뭐로서? 예술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중요한 포인트, 즉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나? 네. as a whole, 전체적으로. 이 컬렉터가 결국은 뭐냐? 그 그림을 삼으로써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함께 사는 거고 그 그림이 자신의 집이나 갤러리에 있으면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잘 봐야 돼.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러나 목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역사는 어떻게? 오픈이 뭡니까? 열려있다. 개방되어 있다. 어느 것이든. 그쵸? 네. 메리트 뭡니까? 이점, 이득, 장점. 어디? 그런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품이 가지는 그 메리트는 어떻게? at best 그때 말했죠. 기껏해야 has only 뭐야? 이게 뭡니까? 타당. 해봐. 타당. validation이 뭡니까? 타당입니다. 타당성. 우리가 valid가 유효한, 타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타당성인 거야? 그렇죠. 현대의 컨센서스가 동의야, 합의. 예?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예술가가 합의했던 그게 있겠죠. 네. 뭐 이 정도 그림은 이 정도 가치겠다. 그렇죠? 네. 이런데 주어가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것이든 다 열려 있고 그 골랐던 선택됐던 그림이나 조각품에 가지는 그 매력은 뭐가 있다? 그냥 동시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합의에 대한 타당성에 있다. 야, 저 동사면 그래 인정해. 너 잘 샀어.
요 정도 가치가 있겠네.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러한 합의는 어떻게? 항상 all but은 only야 only. 네. only 확신하다. 어떻게? displace. displace 뭡니까? 대체될 수 네, 있지. 대체되고 교체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거 똑같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동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예. 템포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게 굉장히 탑 티어 A 작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진 거야. 네. 또 뭐 B라는 작품이 또 탑 티어가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없어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죠. 결국은 우리가 예술 작품을 샀어. 그리고 그 예술 작품에 많은 가치를 부여했어. 네. 근데 그것은 이 저자가 however를 쓰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해? 읽어봐 다시. 여러분 시작. The merits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has only the validation of the present day concept.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합의를 받은 것 그 이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only 확실해. only 언제 확실해? 언제든지 바뀐단 말이죠. 네. 왜? 다른 놈도 옛날에도 그러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난 the last analysis 하면 analysis 뜻이 뭡니까? 분석이죠. 지난 분석에서 committing himself. committing이 뭐야? 저지르다도 내점 얘기는 몰입시키는 거야. 누구한테? 자신을. 자신을 노려주기 어디에? 그림. 하나의 그림에 자신을 이렇게 막 몰입시키는 그것은 바로 컬렉터의 자신의 행동.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그림에 애착하고 그림에 막 애정을 뿜는 것은 결국 컬렉터 가진 그 사람의 개인의 행동이라는 거죠. Through it 그거를 통해서 그는 courageousman 용감히 affirm 뭡니까? 확인합니다. 뭘 확인해?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그가 가지고 있는 믿죠. aesthetic 예술적 판단을 affirm 그렇죠? 확증해서 확인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어떻게? From the whatever source it is derived. 어떤 source 뭡니까? 원천이죠. 어떤 원천이든 이것이 derive 뭡니까? 파생. 그렇죠. derive from 알죠. be derived fr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천이 어디서 오든 그러나 the conviction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다. 1번. 예, 뭐야? He can. artist. 그는 예술이 진행되는 그곳을 predict 예술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술 beyond the work moment 작품을 behind 그 뒤에 있는 작품 뒤에 있는 미술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예술 작품은 뭐야? 우리에게 그 동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C. 그의 선택은 어떻게? 즉각적인 이윤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오리지널리티 뜻이 뭡니까? 독창성이죠. 그 작품이 가진 독창성은 unshakable, 부인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디가 지금 딱 맞는 말이에요? 1번. 왜요? 뜻이 뭡니까? 확신. 확신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확언. 어떤 확신이 있어? 응? 이거 역시 똑같이 not only A, but also B인 거야. 네. 뜻이 뭐야? A뿐만 아니라 B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는 용감히 뭐라고 해? 그의 예술적 판단을 말하고 표현한다. 확인을 한다. 그쵸? 그리고 또한 뭐야? 어떤 확신? 그러니까 affirm A, affirm conviction인가? 지금 아까 요 문장 바로 위에서 했던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니? 미술은 미술 작품의 그 가치를 보는 것은 기껏해야 동시대에 인정하는 거. 네. 동시대 인정이야 무슨 인정이야?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 여러 미술학자들이 말하겠지. 이거는 무슨 가치가 있다. 뭐 이거는 무슨 가치가 있다. 얘기를 여러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예술학자들은 무슨 얘기해? 요거는 뭐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작품이다. 그걸 동의하겠지. 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때? 안 그래. 그게 또 변한다고 그러잖아. 네. 왜 그러라고 그랬어? 첫 번째 바로 뭐라고 시작했니 이 사람이?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Shifting. 시대 따라 의존적이며 그쵸? 변화하는 거죠. 뭐가? 예술의 가치가.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말이 안 통할 수 있어.
그 그림을 산 애호가는 영원할 것 같다는 거잖아. 예.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다잖아. 네. 최고라서 샀잖아.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비하하는데 네가 최고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야? 단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수집한 사람이 믿음을 확실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뭐 미래 존재에도 이 작품은 중요할 거다는 거야. 언제? 미래에도. 그렇지만 이 밑에는 이 사람은 뭐라 말해? 프레젠트. 이 둘의 비교하잖아. 산 놈은 뭐라고 생각해? 영원. 얘 이 새끼는 내가 지금 산 놈만큼 가치가 나중에도 더 오르거나 더 올 거다. 하지만 예술계가 인정하는 바래. 여러분 합의는 누가 하니? 여러분 그거 컨센서스 누가 얘기해? 제가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이익이 이번에는 오를 거다. 뭐 20% 오를 거다. 그러면 이거 그 뭐야 분석가들 내지는 뭐야 그래 그 개미들. 아니요 그 애널리스트가 아. 그 증권 애널리스트 한 몇 증권회사 막 5-6명이나 10명이 동시에 얘기해. 인정. 그래서 컨센서스가 수익 뭐 이익이 10% 오를 거다. 그게 컨센서스. 그러면 컨센서스라는 명사를 쓴다는 건 뭐니? 최소한 상당히 여러 명이 그 한 숫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단 말이잖아. 네. 그 컨센서스를 쓴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것도 이 예술 작품 미술 작품에 대해서 미술계가 또는 학계가 내지는 여러 그 그림에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말이지. 네. 근데 그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현대 시대, 지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합의의 타당성만 얘기하는 거야. 에페스가 아까 뭐라고 했니? 기껏해야. 왜 기껏해야 말했어, 저자가? 니는 그게 정말 가치가 최고라 생각하고 오래 갈 것 같지. 미래도 네가 그게 똑같은 가치를 가져가지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주변에서 말하는 이 합의는 뭐라고 했어? 그거는 지금 네가 말하는 지금은 통할 수 있어. 그러나 아까 예술 작품은 뭐라고 그래? 의존적이며 변화하는 본질. 뭐가 변해? 그냥 변화하는 거고 가치, 예술적 가치가. 그러면 어떤 작품 보면 계속 비싸지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어떤 확신했어? 여기 희가 누구니? 저자. 그는 용감히 뭐야 미적 판단을 하고 또 그는 또는 어떻게 확신을 한다. 그게 누구니? 미술. 컬렉터잖아 이 사람은. 네. 이 지가 컬렉터는 뭐라고 생각해? 앞으로 예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가 아니야? 네 생각인 거야. 이 생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분석을 해보니, 그치? 과거 분석해보니 뭐야? 자기 자신을, 컬렉터가 자기 자신을 그림에 너무 몰입시키는 것은 컬렉터 본인의 행동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을 너무 작품에 몰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용감히 말하겠지. 뭐야? 지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대한 미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어떤 예상도 해. 이 그림은 예술이 작품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나 예측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아니야. 오로지 지 생각에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컨센서스라는 건 항상 어떻게? 분명히 바뀐다는 거죠. 분명히 저자는. 알겠나? 네. 왜냐면 다른 것들도 항상 그래 왔거든. 그래서 컬렉터가 생각하는 그 작품에 대한 애착, 사랑은 알겠어. 지가 가진 작품에 대한 미술적 판단은 당연히 어떻게? 좋게 하겠지. 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네가 그냥 너는 그렇게 미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네가 예상하는 거지만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읽어볼까요? 선생님 오늘 가래가 너무 많이 나서 목이 비록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있어. 어떤 요소들? 본능적 반응을 트리거 유발하는 게 있죠. 있죠? 네. 그러면 스펙타클은 뭡니까? 광경, 풍경, 장면이야. 네. 어떤 장면은 효과를 발휘해. 즉 효과가 있어. 작동해. 주로 언제? 문화적 틀 안에서. 문화적 틀이란 건 한마디로 그 해당 문화에서 스펙타클은 작동을 해. 그리고 subject는 따라봐. subject. 이는 뭐뭐에 취약하다. 뭐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prevailing이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압도적인.
가장 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인지 형태. 근데 그 인지가 뭐야? 관찰자들이 bring to bear. bear는 뭐냐면 품다, 가지다, 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태어나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 I was born. I was born in 할 때 이 born이 이 동사의 pp야. 곰 아닙니다. 곰이라는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관찰하는 사람이 참아요. bring to bear, 즉 가지게 되는, bear하게 되는 인지 형태, 앞뜻 형체, 그에 취약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능적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풍경, 스펙타클이라는 거, 정말 우리 이거 스펙타클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멋지다, 좀 엄청난 광경이다, 장관이라 하잖아. 네. 그때 이런 것들은 다 문화적 틀 안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A가 정답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by extension은 뭐냐면 확장. 좀 확장해 볼 때라는 거거든요. 이 확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이 얘기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거든. 네. 확장해 볼 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면 spectacular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Working with the grain of the particular culture. 특정 문화의 grain을 하면 조각이야, 조각. 굉장히 미세한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이 spectacular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blending 그때 뭐야? 섞는 거야. 뭐를? 혁신적인 것을 이미 자리 잡은 거. 여러분, 일이 자리 잡은 거 기억하세요? establish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다? 확립하다란 말이야. 확립하다. 이미 자리 잡은 것은 그 문화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죠. 혁신입니다. 자, 그러면 빌어갑시다. 요거 잘 기억하고, 스펙타클은 반드시 또한이죠. 네. 또한은 안 돼. 왜 또한은 왜 안 돼? 이거 B가 왜 바로 안 와? 또한 언제 얘기해? 뭐 하나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돼. 그러면 스펙타클에 대한 설명 아직 이어지지 않았어. 근데 스펙타클은 또한 스펙타클러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돼. 그러면 뭐도 안 돼? B도 A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을 어디야? C로 시작한 거야.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남은 내용 해석 안 하느냐? 해야 돼. 순서 문제가 3점이잖아. 이게 수능이면요, 만점 방지 문제에 해당돼. 이게 내가 이게 맞출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맞출 수 있을 전략을 가지는 게 중요해. 이게 수능이라 치자. 그럼 이러면 만점 방지야. 그러면 in saying that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강조한다. 뭐라고 강조해? 스펙타클을 창조하는 것은 neither 뭡니까? 그것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야. universal. universal은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심지어 불가피한.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어디? 문화의 표현에 있어서. 그러나 뭐야? 이것은 전략이다. 어떤 전략? 흔히라는 것을 눕혔어. 강조하는 거지. 흔히 뭐에 사용돼? 어디에 사용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뭐야? 보편적인 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어떻게? 한 문화의 표현에 inevitably 필수적이란 말이야. 이 evitably 피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inevitably 뭐야? 필수 불가결. 누가 얘기한가? 단어 속에 얘기했잖아. 네. I'm inevitable. 나는 이 우주의 필연적 존재다. 그래서 필연적이라. 필연적 표현도 아니라는 거야. 어디? 문화에. 문화의 필연적 표현이 아니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너무 보편적이지도 않지만. 네. 알겠나? 보편적이 뭐냐면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있는. 특정 인재 문화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애매한. 따라봐. universal. 보편적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universe가 뭐야? 우주죠. 그러니까 범우주적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야. 특정 문화의 표현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은 일종의 전략인데 그게 common인 거야. 흔히 사용된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돼. 사용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 많은 다른 문화에. 많은 문화 출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애들스 뭡니까? 해결하는 게 뭘 해결해? 특정한 니즈, 요구, 특정한 필요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e task of the creating spectacle. spectacle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task가 과제야. 네. 그것은 어떻게? like는 뭔지 알아?
유사하다는 동사입니다. like에다가 er 붙여가지고 like는 동사가 된 거야. 유사해. 뭐 유사해?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죠. 근데 새로운 문학 작품에서 이 where는 문학 작품을 장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writer는 뭡니까? 작가들이 주로 어떻게 해? feel bound. bound는 의무감을 느끼는 거야. 뭐 할 수밖에 없어. 규칙이나 전통이죠. 왜? 해당 장르가 있잖아. 네. 내가 만약에 소설의 어떤 장르라면 공포물이면 공포물.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어떻게 전통이죠. 네. 거기를 feel bound니까 그 규칙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전통이잖아. 네. 그러나 뭐 할 필요가 있어? So 보여줄 필요는 있지. 뭐. sufficient 뭡니까? 충분한 독창성을 보여주고 싶어. 왜? 자신들의 독자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전통은 지킬 수밖에 없어. 그 클리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 독자들한테 충분한 내 작품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그래야 오리지널리티 있어야 사람들 그 보고 어떻게 해? 와우, 작품이 스펙타클러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 A로 응. 왜요? by 예, A로 가야 돼요. 왜 그래요? 문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스펙타클은 어떻게 해? 확장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스펙타클은 아까 말했던 특정 문화의 그런 그레인은 안에서 떠있다. 지금 특정 문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문화라는 것은 이게 더 뭐라고 그랬어? 한 문화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좀 유니버설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더 무슨 얘기야? 좀 확장해서 얘기할 때 스펙타클은 특정 문화의 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혁신과 이스타블리시 뭡니까? 이거죠. 규칙과 전통이고 여기는 이노베이션은 오리지널 오리지널리티. 아. 이 패러프레이즈가 왜 이게 막 수능에 나오면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거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것은 기승전결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을 알야 돼. 근데 저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전개가. 글이 전개가. 여러분 영어는 그걸 어떻게 해요? 따라봐. 보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부 다 뭐가 많아? 영어는 뭐가 많아? 대두가 많아요. 가분수가. 대두요? 무슨 말이야? 세우야. 주제 가장 큰 주제를 어디서부터 얘기해? 문장의 처음에 얘기해. 큰 얘기를 다 던져.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것은 그냥 격까지만 계속 가는 게 영어라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좀 더 범문화적인. 범문화가 뭐야? 이게 유니버설이 범이란 말이거든요. 이 범은 사자의 호랑이 범이 아니잖아. 뭐야? 이 포괄적이다, 그렇죠? 폭이 크다, 범지구적, 범세계적 그 범입니다. 범문화적,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는 거야. 그래서 뭘 섞으래? 혁신, 즉 오리지널리티를 뭐라? establish, 확립되는 규칙과 또는 이 전통을 써보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뭐야? deploy는 뭡니까? 전개가 뭐니? 펼쳐놓는 거야. 알겠나? 네. 뭘 펼쳐놔? 이런 스펙타클이라는 부분을 펼쳐놓는 거야. 글에다가. 그래 뭐래? drawing. 레퍼토리가 뭐죠? 레퍼토리 레퍼토리가 뭐야? 특정 기술과 전통의 반복적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게 어디 나와요? 이거죠. 트레디션 네, 그 트레디션이죠. 레퍼토리. 네. 우리가 레퍼토리도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던 말? 또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기술과 컨벤션의 레퍼토리를 드라우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발달된 거야? 프리비스 페스티벌 previous 뭡니까? 이전이죠. 이전의 축제나 이전의 전통들 또는 뭐야? 그와 관련된 활동들. 그러나 뭐야? 그렇게 하면 뭐가만 돼버려? 반복 왜? 이전의 축제나 그와 비슷한 활동들로 가지고만 어떤 그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복제에 불가능하죠. 오리지널리티가 자, 이게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A는 마무리 톤이 아니야. 내가 주말반 애들한테 주말반에 걔한테는 게 꼭 얘기하는 거래. A가 끝날 것 같으면 얘는 뭐 해야 돼? 마무리 톤이야. 마무리 톤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순서 문제라고 걷는 거 알아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10장짜리 무슨 그 비평서라든지
내지는 5장짜리 압축된 논문이라고 보면 어떡해? 무조건 A, B, 뭐 예를 들어 C, A, B라고 하면 이 B는 뭐 어째야 돼? 이 논문 10장 중에 10번째 장이어야 돼. 5장 중에 어떻게? 5번 장이 돼. 그게 무슨 말이니? 결론으로 마무리 투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자꾸 내가 읽으면 납득이 될 거라는 친구가 2등급. 1등급은 뭐야? 나 납득 안 될 수도 있지만 전략으로 접근하는 친구가 1등급이야. 전략이 뭐니? 내가 90점을 맞으면 끝이잖아. 네. 근데 얘는 뭐 하잖아. 나 100점이 목표가 아니야. 애초에. 그치? 100점은 여러분 진짜 내가 보니까 신의 영역이야. 얻어 걸리는 것 같아. 진짜 학교 선생님 나마저도 내가 아빠는 그러면 수능하자면 나는 정신 먹고 해서 잘 것 같은데 넌 떨릴 것 같은데 선생님마저 나는 보장이 있다고 나는 뭐래. 선생님은 그런데 1등급은 자신이 있겠지. 근데 뭐는 보장 못해 나도. 100점은 나도 보장 못해요. 그거 복잡 만들 때 선생님은 그건 사짜야. 사기꾼이야.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우리 어른이 선생님 봤을 때도 이것들은 긴장해야 되면 안 보이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목표라는 뭐야? 어쨌든 내게 가용할 수 있는 작전을 다 쓰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순서 문제를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정리투. 자, B와 A 중 내가 그래서 3, 4번, 5번 읽어보라는 이유가 A와 B를 읽었을 때 어느 것이 더 마무리 톤에 가까운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어마어마한 전략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그 수능 100점 받은 친구예요. 영어. 그 작전을 한 거야. 근데 그는 그거를 그대로 쓴 거지. 뭐 영어도 기본적으로 잘하긴 하지만. 자, B를 해봐봐. 스펙타클은 반드시 또한이라고 했죠. 네. 또한이 뭐니? 아까 스펙타클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인데 생각해봐. C와 A는 관계가 있어. 왜 관계가 있어? C는 뭐라고 했니? 옛 것과 지금 것을 독창성인 것을 섞어라.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 네. 알겠나? 근데 뭐로만 복사만 하면 안 된다.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톤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요? 빌어봐. 스펙타클은 또한 스펙타클 된다. 왜냐면 말이 이상하지. 스펙타클 했는데. 이 스펙타클이라는 건 뭐야? 내가 보니까 문학 용어야. 이거는 그냥 형용사야. 멋진 광경. 그리고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뭐야? has to가 뭐야? 해야 한다죠. amaze의 뜻이 뭐야? 놀라게 한다. 누구를? 스펙테이터가 관중이거든요.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어야 그게 스펙타클이에요. outdoing 뭡니까? 능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out을 붙이고 동사 붙이면 다 능가하다요. 따라 outrun, outstand, outdo 전부 다 뭐야? 다 똑같은 능가다. 뭘 능가해? 이전의 노력. 이전의 노력이 뭡니까? 레퍼토리나 기술이나 컨벤션 모두 다 보죠. 만일 이것이 뭐가 된다고 한다면 집단적 기억. 집단적 기억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억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면 뭐 해야 돼? 이전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뛰어넘을 만큼의 스펙타클해야 돼. 알겠나? 그것을 뭐야? 위트니스 뭡니까? 목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을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과거의 것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이야. 그러면 A와 B는 뭐가 더 마무리 톤이니? B. 돼. 그게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무조건 뭐야? 순서는 이렇게 되지. 그럼 A, B가 아니고 B, A가 된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야? 이거 틀렸지? 틀렸지, 그치?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C가 먼저라는 거 발견했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정말 빨리 풀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걸 해서 선생님 내용은 전부 다 파악을 안 하는데요. 저거 아니고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 내용 파악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 영어 선생님들도 내용 파악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45분에서 47분 이 정도 코스를 풀어서 OMR 찍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영어 선생님들이 다 안 돼? 선생님도 봤을 때는 나도 어떻게 지금 꼼수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 수능을 가지고 내가 순수 영어 실력을 푼다는 것 자체가 에바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쓰라는 게 뭐야? 얘기가 따로 가용한 테크닉은 다 써야 돼. 전부 다 써야 돼. 야 AI도 헷갈리잖아. 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답을 C라고 하던데 아 C를 네 말을 들어보니까 C가 옳은 것 같아. 네 말에 C가 정답이 왜 정답 중 C가 옳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미친 거 아니야? 그만큼 힘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거 비구체적인 게 이거죠. 네. 첫 언급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작가는 기본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전통을 다를 수밖에 없고. 예, 어때? 해당 장르의 전통을 feel bound가 뭐죠? bound가 이렇게 묶이는 거야. bind가 뭐니? 묶다잖아. 네. 그 bound가 그렇게 묶여진다는 것은 뭐야?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subject와 똑같아요. subject 뭡니까? 원래 subject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하, 백성입니다. 또는 submission 알죠? 네. 굴복하는 거. 거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면서도 그러나 또 뭐 할 필요는 있어? 독창성. 독창성을 보여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맞죠? 네. 독창성은 뭐야? 여기서 말했던 스펙타클러. 스펙타클인 거죠. 어메이징. innovative 거죠. 알겠죠? establishing. 다 같은 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A가 정리톤이냐? 아니야. 뭐가 정리톤이야? 이. 상대적으로 B가 정리톤. 그래서 이런 작전을 다 해야지 이걸 해가지고 무슨 다 미친 짓이에요. 수능 영어는요. 그 근본 자체가 올바르지 않는 영어 시험이야. 가면 갈수록 지금 산으로 가잖아. 이 육모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참 아니 영어 전공자들도 이거를 확실히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수학도 해야 되죠, 국어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은 이걸 처음 읽습니다 평생. 어떤 사람들 학생 물어봐.